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재입니다. 어린이 대공원과 청계천, 월드컵 경기장 등 이 서울 시내의 주요 시설들을 관리하는 곳, 바로 서울시설공단인데요. 이 서울시설공단은 이처럼 서울시내 주요 인프라의 안전을 관리하고 이 시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시설 전문 공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 공단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조성일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네. 약 10개월이 지났어요. 딱 10개월 지났습니다. 네, 10개월 동안 어떻게 좀 지내셨나요? 이제 취임을 하기 전서부터도 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조금 알고 있었지만 취임을 해서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대부분 다 이 현장이랑 관련돼 있는 업무고 또 직원들의 구성을 갖다 보니까 저희가 한 4천 명 정도 되는데 93%의 직원이 현장 직원입니다. 저희 공단의 특성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 현장 행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취임에서부터 계속 일단 제가 중시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게 현장을 중시하는 행정을 하겠다. 그래서 현장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취임한 다음에 여기까지 계속 지키고 있는 게 일주일에 적어도 3일은 현장에 가서 현장을 살피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또 그 직원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10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네. 이사장님하고 네. SNS 이제 맺어져 있잖아요. 네, 네.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 맨날 안전모 쓰고 계시고 맞아요. 안전모 입으시고 어디 네. 계단 계단 올라가시고 이런 사진이 네. 너무 많아서 네. 그러니까 예전 서울시 공무원으로 네, 계실 네, 때부터 네. 그래서 그때도 현장을 참 강조하셨는데 여전히 이렇게 현장을 다니시는구나를 사실은 늘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장을 특히 저희 같은 이 시설 관리라든지 시설물 안전,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특히 현장에 눈을 두고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가서 살피는 게 행정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 하여간 충실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부는 이사장 취임해서 한두 달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취임식도 이제 현장에서 했거든요. 취임식 그쵸. 자체를 예. 안 하고 그 현장에서 이제 취임식 비슷하게 했는데 아마 제 퇴임식도 현장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간 임기 중에 아마 그 주 3일 적어도 3일을 현장에 가서 네. 현장을 살피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직원들이 얘기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네네. 이것은 아마 임기 내내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의 이런 가치관 때문인지 네. 사실 우리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 공단이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네.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취임하신 후에 어떤 변화를 좀 드라이브를 거신 거예요?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면 보고 이런 거를 줄이고 또 불필요한 회의 시간을 줄이고 해서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저서부터 지금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취임해서부터도 바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대부분의 보고서는 전부 다 메일로 먼저 보고를 받고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구두 보고를 하게 대면 보고를 하게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위기이기도 합니다만 이걸 계기로 삼아서 지금 저희가 정상적인 상태가 됐으면 아마 이런 화상회의 시스템이 전체 부서에 정착되는데 한 1년 이상 걸렸을 텐데 사실은 그게 일주일, 2주일 만에 정착이 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면에서도 좋은 계기가 돼서 그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모든 보고를 다 비대면, 화상으로 그것도 이제 꼭 필요한 것만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고 있는데 그 이제 어떤 효과가 부수적으로 생기느냐 하면 저희 공단은 현장에 쭉 서울시 전역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고척돔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아니면 시립승하원 저 벽제에 있는 시립승하원 같은 데 있는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보고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승용차를 타고 저희 본사까지 저한테 보고하려면 본사까지 왔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거를 일단 메일로 보고를 제가 받아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그냥 지나가고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그냥 화상으로 자료 공유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일단 벌 수가 있고 그 시간 벌어진 것만큼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뭐 교육에 쏟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현장을 한 번이라도 더 살피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게 지금은 한 10개월 정도 지나니까 네. 그래도 간부들도 공감을 해주고 직원들도 아 이게 이사장이 하루 이틀에 그칠 문제가 아니고 이제 계속 현장은 챙기는구나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장 행정이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현장 행정, 소통 행정, 안전 행정 이런 게 다 현장을 살피는 데 우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오픈 이노베이션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이것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어떤 제도인 거고 어떻게 적용을 좀 한 건가요? 근데 저희 국내에서 좀 하나 아쉬운 거는 공무원 제도 또 이 공기업의 제도 중에 인사가 순환보직제라는 게 있어서 한 2년 내지 3년 정도면 자리를 옮기죠. 예. 자기 보직이 바뀌게 되는데 그 보직이 바뀌면서 하나 아쉬운 거는 그동안에 쌓았던 경험과 지식이 같이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축적이 돼야 될 게 축적되질 않고 이 그동안의 경험이나 지식 이런 것들이 그냥 같이 사라지는 사람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기술 경쟁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게 기술이 축적되지 못하고 같은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순환보직제를 해야 되는 장점도 있지만 그거에 폐단도 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많이들 얘기하지만 부서 간의 칸막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 업무가 아니니까 좋은 의견이 있어도 얘기를 못하는 그런 조직 문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이런 발전하는데 조금 저해 요인이 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일반 지금 우리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그 기법 중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일단 차용을 좀 한 건데 누구나 다 얘기해라. 어떤 주제 이슈를 놓고 누구든지 다 얘기를 하고 이 누구든지 다 얘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공유하고 다 오픈시켜서 토론하고 그 토론한 과정 결과물을 다 같이 공유를 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 성과도 공유를 한다. 이런 제도인데요. 그거를 지금 저희가 이제 한 번에 전 부서에다가 다 시키긴 좀 어려워서 제일 먼저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기술 분야에서부터 하나의 주제를 갖고서 8개의 주제를 같이 내놓고 그 주제별로 이제 일부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국내 문헌 조사를 쭉 한 거를 발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의견을 내고 그래서 어떤 성과물이 조금씩 나오면 그거는 다 같이 공유하고 이런 상태인데 작년까지는 저희 공단 내부에서만 이제 이런 거를 일종의 이제 내부 훈련이라고 그럴까요? 만약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부에서 했는데 이 내부에서도 그 기술 분야뿐만이 아니고 도움구장 또 어린이 대공원 이걸 어떻게 더 좋은 시설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까에 대한 얘기를 그쪽 부서에서도 하겠다 그래서 지금 3군데가 진행이 됐었고 이제 금년도에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정착이 돼서 직원들이 훈련이 되고 나름대로 많은 이 지식 같은 걸 쌓아서 우리만 갖고 있기엔 좀 아쉽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오픈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도 오픈하자. 이래서 그 기술 분야 쪽은 뭐 교량 관리에 좀 해당이 되는 겁니다만 시설 관리에 해당이 되는 건데 약간 좀 전문적인 분야긴 한데 국내 전체로 오픈하자 그래서 지금 2번째 웨비나라고 그러죠.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 이제 웹으로 인한 세미나, 웹 플러스 세미나에서 웨비나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다른 일반 학계 또 다른 이제 공공기관 이런 데랑 같이 합동으로 그거를 오픈 이노베이션 했는데 이제 금년도에는 하여간 국내 전체로 그렇게 좀 확대를 해서 저희가 쌓고 있는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생각이고 그걸 통해서 저희 국내 기술 발전에 좀 크게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좀 있습니다. 정말 달라지고 있다. 우리 공단이 네, 달라지고 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이제 길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화상회의도 네. 이제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남산 그 네. 터미널 통행료를 뭐 집회 소독도 하고 뭐 네. 이런 다양한 활동들로 인해서 공단이 많이 좀 부각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뭐 비결 뭘까요? 그 초기 단계에 공단에서는 일단은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되는 것이 이게 위험 요소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우선 전 직원이 착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희의 역할, 공단의 역할은 직원들이 안전한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라도 대시민 서비스가 갑자기 단절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게 전문적으로는 이제 뭐 업무 연속성 계획이라고 얘기했다 합니다만은 업무가 저희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체 직원이 격리가 돼서 이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 그거는 큰 문제죠.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난 시에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재난 시에는 업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속이 돼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연속성 계획이라는 걸 한번 다시 한번 챙겨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그쪽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홍콩에서 나온 것 중에 이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통해서 사스 때 2003년 사스 때 아주 확 퍼졌다라는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홍콩에서 그거를 미리 대비를 했다라는 자료를 보고 우리도 이거는 해야 된다 싶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일반화됐지만 저희 전 사업장에 엘리베이터에 항균 필름 붙이고 손소독제 같이 배치하고 이제 같이 이로 인해서 이게 전파되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하는 거를 했더니 그게 이제 기사화되고 이래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좀 퍼졌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됐나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또 10가지 그 중에 두 번째가 처음에는 큰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대처를 하는데 빠르게 디테일까지 좀 챙겨야 된다 이런 소리고 저희 현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모르는 분야도 많고 네네. 현장도 모르는 분야가 많으니까 이제 간부들이 저희가 얘기를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직원들한테 널리 의견을 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278건이 들어왔어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내줘서 그 중에 이제 잘된 거는 저희가 포상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돈에서도 우리가 주고받는 현금에서도 한 4일 정도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가 있으니 우리도 현금을 주고받는 데가 있는데 그게 자칫하면은 매개체, 이 감염이 확산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게 저희 그 중에서 1등을 한 건데 그거를 보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가 돈을 제일 많이 주고받느냐 했더니 남산의 혼잡 통행료가 하루에 한 4만여 건 정도의 돈을 현금을 주고받아서 거기가 잘못하면은 서울시에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만에 하나의 경우에 그럴 수가 있다 싶어서 그럼 거기다가 적용을 하자. 그래서 지금 그 세탁 돈을 그러니까 이제 소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받은 돈 바로 소독기에다 넣고 내주는 돈은 미리 소독해둔 돈으로 내줘서 감염병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확산을 최소화시키는데 그 참 좀 기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의 의견들이 그렇게 나와서 뭐 대부분은 우리 직장 내에 또 뭐 직원들 이런 게 있습니다만 하여간 나름대로 열심히 대처를 하고 결국은 있습니다. 정말 이런 뭐 현장 행정, 뭐 소통 행정, 안전 행정 이게 다 맞물린 결과가 이렇게 위기에 잘 대응을 한 결과를 났다. 뭐 이런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이슈를 조금 좀 바꿔서요. 사실 우리 많은 또 관심 있는 것 중 하나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에요. 요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따릉이의 뭐 성과와 올해 어떤 운영 계획 좀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신가요? 따릉이는 사실 이제 저희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특히 서울시 사업 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하나의 치적이라고 보이는데 서울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그 정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한 2만 5천 대 정도 되는데 금년 말까지 4만 대까지 저희가 좀 확충을 할 생각으로 있고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도 지금
이용률이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타는 이렇게 좀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보다 이제 개인이 혼자 타고 가는 그 따릉이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좀 보이는데요. 물론 뭐 저희가 소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따릉이 소독도 열심히 하고 손소독제도 비치를 하고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민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네. 그 이용률도 한 1.6배 정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따릉이는 앞으로도 점점 더 이용이 확산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따릉이 갖고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따릉이가 저희는 서울은 구릉지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따릉이 현재 따릉이는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동력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페달을 굴려서 가는 건데 그게 좀 이제 불편한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전기 자전거를 시범적으로 이제 금년도에 한 500대 정도 써서 전기 자전거도 좀 운영을 해볼 생각이고요. 페달을 굴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페달이랑 이제 전기랑 동력이랑 같이 쓰는 건데 좀 아무래도 편해지고 그렇죠. 그거를 지금 구릉지가 많은 동작구랑 관악구 관내에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생각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자전거가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어른용이에요. 네. 어른용이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우리도 좀 뭐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금년 중에 한 2,000대 정도는 새싹 따릉이라고 해서 네. 좀 작은 어린이용 자전거도 운영을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많은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게 초기에 도입되는 게 LCD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 뭐 이렇게 우리 스마트폰이랑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랬었던 거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민원도 좀 있고 또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QR 코드로 딱 찍어서 그냥 열고 닫는 지금 자전거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전거를 LCD 자전거에서 QR 자전거로 이제 저희가 조만간 다 교체를 하면은 훨씬 더 시민들의 편리성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도 합니다. 제도가 점점점 완벽을 향해서 완성되고 있구나라는 네. 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지난달이었죠. 이 도시 고속도로 내에서 뭐 교통 돌발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또 도입을 네. 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 돌발 상황이 나오면은 이거를 이제 저희가 문자 전광판 시내 다니다 보니까 맞아요. 전광판인데 예. 거기다가는 표출을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다면 운전자들이 훨씬 편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고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광판 길거리에 서 있는 전광판으로만 표출되던 뭐 위험 상황이라든지 무슨 뭐 낙하물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돌발적인 상황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내비게이션 쪽으로 해서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들이 길거리에서 이 자동차 전용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돌발 상황을 운전하면서 미리 딱 알고 그것을 피해서 갈 수 있다든지 네. 하게끔 하는 거고, 추가로 저희가 지금 요새 하고 있는 게 CCTV가 저희가 쭉 있거든요. 자동차 CCTV에 그 영상 기록을 계속 받고 있는데 거기 AI가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 CCTV 상에서 이상한 게 나타나면 바로 그거를 좀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주는 것도 시범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개소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금년 말까지 지금 연구를 돌발 예. 상황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그렇죠. 하는 지금은 사람이 거죠? 파악해서 그걸 전달을 해주는 건데 이제 저희가 CCTV가 쭉 있으니까 지금 한 15개 정도에서 시범적으로 예. AI가 잡아내는, 그래서 바로 그냥 전달을 해주는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서 지금 조금 더 운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검토 방송을 중에 보시는 분들은 와, 우리 서울시설공단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구나를 아시면서 많이 놀라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열심히 같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럼 말씀하신 것 외에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뭐 추가적으로 또 하시는 사업이 있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 하고 있어서 뭐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소개하기 좀 어려운 점이 좀 네. 있지만,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우리 시행돼서 조만간 오늘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단독입니다. 사실은 지금 공사장이 저희가 공사 감독도 하고 있는데 소규모 공사 감독을 하는데 공사장 주변을 다니려면
이제 특히 이게 걸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공사장 주변 다니려면 불편하죠. 맞아요. 울퉁불퉁하고 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에다 이 플라스틱 블록 같은 거로 평탄하게 만들어서 그 일반 통행인들이 정말 그냥 일반 도로랑 똑같이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공사장 주변이 공사장 주변 같지 않은 통행하는 데는 뭐 그런 지금 거를 저희가 좀 만들어서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게 나갈 거고 예. 특히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제 소규모 공사장도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것들을 관리를 하는데 거기랑 관련돼서 작년에도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거기서 근로자들이 많이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 대형 공사장은 공사장 내에 화장실도 설치하고 이렇게 됩니다만은 일주일, 이주일 아니면 한 달 정도 공사하는 소규모 공사장에서는 그런 화장실이라는 이런 게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그러면 거기 와서 일하시는 근로자, 노동자분들이 와서 거기서 옷을 갈아입을 때도 없고 또 간식을 먹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길거리에 앉아서 먹고 위생상으로도 안 좋고 보기에도 안 좋고 또 무슨 모여서 회의를 하려면은 시끄럽고 이래서 업무 얘기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캠핑카를 이제 현장에다 배치를 해서 그분들의 좀 이 노동 존중 특별시라고 해야 되나요? 노동 존중 그러니까 일하기 편하고 또 화장실 이런 문제들 그 생리적인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게끔도 해줬었고요. 네.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동안에 보도블록 관련해 가지고 뭐 많이 이렇게 품질이 이 보도블록을 놓는 품질은 많이 개선을 했는데 그 공사 과정 중에 먼지가 여전히 많이 날리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것도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 공사 중에 조금도 먼지가 안 날리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제도를 바꿨는데 그래서 지금 이 조금 아까 말한 두 건이 서울시 그 창의상을 가서 받아왔어요. 와. 그 우수상, 장려상을 받아왔는데 그런 그 업무 개선들이 공단에서 지금 꾸준하게 직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사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격려를 하고 또 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네. 만드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민으로서 뿌듯함을 느꼈던 오늘인 것 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사장님과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 잘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